월드컵 개막과 함께 1년 앞으로 다가온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흑자 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광주 유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총리 지명의 즉각적인 철회와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예술시장으로 자리를 잡은 광주 대인시장에서 올해 첫 야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초여름밤 이색 야시장으로 인도합니다. 요 며칠 우박과 회오리 바람과 같은 기상이변이 속출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월드컵 개막으로 브라질이 조명을 받고 있는 것처럼 내년 이맘때쯤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광주로 집중됩니다. 바로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기 때문이죠.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유대회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첫 소식 정용욱 기자입니다. 내년 7월 3일부터 12일간 열리는 유대회는 흑자대회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일단 교두보는 마련됐습니다. 다른 대회와 달리 마케팅 수입을 국제대학 스포츠연맹과 나누지 않고 조직위가 모두 갖는 권리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아차와 SK텔레콤 등 4개 기업과 후원 협약을 맺으면서 마케팅 수입 목표는 70%가량 달성됐고 대여섯 곳의 기업과 후원 협약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면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후원 유치 목표액을 아마 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명품 대회를 위한 경기 운영 테스트도 이뤄집니다. 배구와 축구 등 오는 8월에 열리는 6개 종목별 경기에 경기 운영 능력을 실전에 적용해보는 테스트 이벤트가 이뤄집니다. 또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는 40여 명이 파견돼 대회 운영을 직접 체험해봅니다. 시설 공사도 순조로워서 내년 3월이면 경기장이나 선수촌이 모두 완공됩니다. 하지만 북한 선수단 참가나 단일팀 구성 문제, 또 차기 유대의 조직위원장이 될 윤장현 당선자가 조직위에 어떤 진용을 갖출지는 미지수여서 향후 대회 준비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주 학생독립운동사업회와 나주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은 대한민국의 참극이라며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기독교연합회도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느님의 뜻으로 둔갑시킨 문 총리의 사퇴와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훈태 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 대변인 유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뉴미디어팀 전 팀장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다른 4명에게는 징역 8월에서 10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된 강 시장 관련 비판 기사가 밀려나도록 속칭 밀어내기를 하거나 당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돼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본격적인 개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당을 구성하는 5개 시설별로 핵심 기능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들어설 아시아예술극장은 지난 4월 선보인 100% 광주 공연에 이어 또 하나의 시민 참여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우 생소할 것이라는 뜻에서 초생경극이라 이름 붙인 이 공연은 광주 시민들이 배우로 참여해서 시민들이 직접 묻고 답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몸짓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진행 과정에 있고 공연 때는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마 이분들이 트레이닝 하지만 그 현실에 또 그날의 현실에 맞춰지면 또 다른 몸으로 태어날 것 같고. 지난달 오스트리아 빈 페스티벌에서 개관 작품을 처음으로 선보였던 아시아예술극장은 시민 참여 공연을 통해 동시대 예술에 대한 공감을 넓히는 일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는 바람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떨까? 막 이런 감성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 있는 거를 느껴져요.
전시작품 창작의 심장 역할을 맡게 될 아시아 문화창조원도 며칠 전 세미나를 열고 핵심 기능과 개관 콘텐츠를 지역 문화계에 소개했습니다. 기술과학과 인문학과 예술을 사회와 어떻게 연계시켜서 끊임없이 다이alo깅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가는가. 5개 시설별로 개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당 전체의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관장할 총책임자가 없어서 각각의 기능들이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서로 협의 구조가 돼 있는지, 정말 어디 총감독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전체 소통하면서 전당 정체성에 맞게 가는 것인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올 하반기 건립 공사를 끝내고 시험 운영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예술시장으로 자리 잡은 대인시장에서 올해 첫 야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가 벌써 4년째라고 하는데요. 불야성을 이룬 이곳에 취재팀이 나가 있습니다. 정지성 캐스터,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야시장 한복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밤으로 접어드는 시각인데도 계속해서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곳에 상주하는 예술가와 상인들, 그리고 밤마시를 나온 나들이 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올해 처음 열린 야시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150팀의 판매자들이 예술품과 공예품 등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껏 참여를 망설였던 시장 상인들도 올해는 떨이 시장에 가세해서 생필품과 먹거리 등을 그야말로 떨이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대인시장의 예술가들도 자신만의 예술품을 야시장에 내놨고, 올해 새롭게 시장에 상주하는 수작업 작가들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상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예술체험 프로그램과 여러 공연단체들의 흥겨운 춤과 음악도 야시장의 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한 대인예술시장 야시장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둘째 주 금요일에 문을 엽니다. 올해 첫 야시장은 오늘 자정까지 계속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인예술시장 야시장에서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전국의 문화기획자와 활동가들이 광주에서 지역문화 포럼을 열고 민선 6기 문화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지역문화진흥법을 적극 활용해 문화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민선 6기 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또 대인시장과 전주 남부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지난 며칠 날씨가 참 변화무쌍했었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낙비에 우박, 그리고 어제는 회오리 바람까지 관측됐습니다. 주말과 휴일엔 어떨까요? 강예슬 기상캐스터입니다. 이번 주 전남에 쳤던 천둥 번개의 횟수는 900회가 넘었으며 광주에도 30회 이상의 벼락이 쳤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에는 광주 지역에 올 들어 시간당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으며 우박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6월 우박은 1962년 이후 52년 만으로 크기가 무려 1cm를 넘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광주 청담지구 일대에서는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구름 아래에서 바람들이 서로 돌진하며 강력한 회오리가 형성되었고, 이 회오리를 따라 떠오르는 따뜻한 기류가 찬 공기와 부딪혀 소용돌이 구름 기둥이 만들어진 겁니다. 10일간 궂은 날씨가 보였던 것은 상층의 차가운 공기와 하층의 습하고 온난한 기류가 유입돼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기 상태는 오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 조금 끼거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18도, 한낮 기온은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에도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며 야외 활동 지수가 좋은 단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주승용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무총장직을 맡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당직을 개편해 사무총장에 주승용 의원, 정책위 의장에 우윤근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주승용 사무총장은 18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지냈고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불법 당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인 측 피고인 가운데 현직 도의원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당비 대납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는데 여기에는 최근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전남도 의원 55살 노모 씨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이낙연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아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광주은행 지분 56.97%를 JB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JB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거쳐 광주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고 오는 9월 말 매매대금 5,003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5주 연속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정보에 따르면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3% 오르며 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도 전주보다 0.02% 오르며 지난 4월 7일 보합 이후 이어진 하락세가 멈췄습니다.